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말을 하기 어려운 환자분들께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바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이죠. 맞습니다. 특히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정말 빠르고 정확한 음성 신경 보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게 ALS 같은 질환을 앓는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특히 그 짧은 훈련 시간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그 ALS 같은 신경질환이요. 이게 조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말하는 근육 제어가 어려워지니까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소통 자체가 정말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도 떨어지고요. 기존의 안구 추적기 같은 보조 기술들이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촉도나 이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죠. 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참가자분도 45세 남성분이신데 ALS 발병 5년 차셨다고요? 네, 상태가 꽤 심각하셔서 간병인 말고는 거의 알아듣기 힘든 정도였다고 해요. 헤드마우스로 타이핑하는 속도도 보니까 분당 한 6.3단어 정도. 굉장히 느린 편이죠. 네,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이제 피질 내 음성신경 보철이라는 걸 활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뇌 신호에서 직접 말하려는 의도를 읽어내는 BCI 기술이에요. 뇌 신호를 직접 읽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자분의 뇌, 그중에서도 언어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좌측 중심 전회라는 곳인데 여기에 미세 전극 배열을 이식합니다. 뇌에 직접 전극을요? 네, 4개 배열, 총 256개 전극을요. 그래서 참가자분이 말을 하려고 시도만 해도 그 뇌 활동 패턴을 전극이 딱 잡아내는 거죠. 와, 시도만 해도요? 네.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이랑 언어 모델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이걸 음소 단위로 또 단어나 문장으로 바로 해독해 주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전혀 안 쓰는 거네요? 네, 전혀요. 순수하게 뇌 신호만으로요. 심지어 그 해독된 텍스트를 참가자 본인의 원래 목소리처럼 만든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려주기도 하고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하고 25일 뒤에 처음 딱 사용했을 때요. 네. 50개 단어 목록 가지고 딱 30분 훈련했거든요. 30분이요? 굉장히 짧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도가 무려 99.6%가 나왔어요. 99.6%요? 와, 거의 완벽한 수준인데요? 네. 논문 보니까 그때 참가자분이랑 가족분들이 막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만하네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네. 기술이 정말 삶을 바꾸는 순간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더요? 네. 다음 날 한 1.4시간 정도만 추가로 훈련했는데 이번엔 무려 12만 5천 개 단어 목록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12만 5천 개요? 엄청난데요? 네. 그런데도 정확도가 90%를 넘었어요. 90.2%요. 와, 그 방대한 단어 목록에서도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잠깐 반짝한 게 아니라 오류율 2.5%, 그러니까 정확도 97.5% 수준이 8개월 넘게 꾸준히 유지가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8개월 이상이나요? 네. 이 2.5% 오류율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쓰는 스마트폰 받아쓰기 오류율 있잖아요. 그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내는 오류율이 한 1, 2%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 수준에 가까워진 거죠. 속도는 어땠어요? 아까 헤드마우스는 분당 6.3단어라고 하셨는데. 속도도 분당 약 32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른 거죠. 와, 5배 정도 빨라진 거네요. 그럼 실제 생활에서도 이걸 많이 쓰셨겠어요? 네, 그럼요. 8개월 넘는 기간 동안 70번 넘게, 총 시간으로 따지면 240시간 이상 이걸로 대화도 하고 이메일도 쓰고 화상회의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셨다고 해요. 참가자분 만족도도 높았겠네요. 네, 본인 말씀으로는 대부분 문장이 정확하게 혹은 거의 정확하게 해독되었다고 하셨고요. 또 좋은 게 재보정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한 달 가까이 쓰는 동안 딱 3번 요청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에 7분 정도면 끝났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결과인데요. 이게 이전 연구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발전인 건가요?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네, 그게 중요하죠. 이전에도 비슷한 BCI 연구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 정도 정확도를 얻으려면 훈련 데이터가 한 17시간 이상 필요했어요. 17시간이요? 이번엔 30분, 1.4시간이었는데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오류율도 24, 25% 수준이었으니까 이번 연구는 정말 훨씬 짧은 훈련으로 월등히 높은 정확도와 속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 능력을 잃었던 분들이 다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마도 이건 추측이지만 전극 배열수를 이전 연구들의 2개에서 4개로 늘린 거, 그리고 언어 운동과 관련된 특정 뇌 영역, 뭐 예를 들어 전운동 피질이나 1차 운동 피질 같은 곳을 좀 더 정밀하게 표적화한 게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인상적인 결과지만 그래도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초기 연구 단계니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있죠. 우선 이건 단 한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 이걸 일반화하기는 아직 이르죠.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 참가자분이 비록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약간의 잔존 발성 기능,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또 ALS라는 병 자체가 계속 진행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더 진행됐을 때 이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유지될지 장기적인 내구성은 아직 불확실하고요. 다른 신경질환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시스템을 연결하고 작동시키는데 연구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네요. 네, 아직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정말 정확하고 또 빠르게 보정돼서 실제 대화 능력을 상당히 복원시켜준 음성 신경 보철 기술의 중요한 발전을 확인했네요. 의사소통 능력을 되찾는다는 게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미래의 BCI는 단순히 단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 사람의 어조나 감정 같은 미묘한 뉘앙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착해서 정말 그 사람의 목소리 자체를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단계까지 간다면 네,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